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스페인전 하면 기억하신 게 역시 월드컵 무대에서 3번 만났던 것인데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3대1로 완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4년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아주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강렬한 모습 2002 한일 월드컵 8강전에서 스페인과 만나서 승부차기 승을 거두고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룩했던 그 상대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식 기록을 따질 때는요. 승부차기까지 간 승부는 무승부로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스페인 대표팀을 이겨본 적이 없고요.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17세, 20세 대표팀 모든 대표팀을 통틀어서 스페인 축구를 남자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역대 전적이 5경기를 해서 2무 3패입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가 2002년에 4강의 기쁨을 맛봤던 그 대결도 승부차기였기 때문에 무승부로 기록이 되겠고요.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자, 오늘 사실 스페인 대표팀이 선발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멤버를 보니까요. 정말 아주 쟁쟁한 멤버들입니다. 네. 이게 스페인도 지금 본선이 얼마 안 남겨두니까 카시아스 골키퍼라든지 다 나왔어요. 네. 2002년 멤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스 키퍼인데 오늘 또 선발 출전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군요. 네, 피케도 좀 나와 있고요. 그 지난 주말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소속팀 선수들 피로 누적 때문에 오늘 빠지고요. 나머지 선수들 다 나왔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연주였습니다. 선수들은 오늘 스페인과의 경기 그리고 사흘 뒤 체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자발적인 훈련을 할 정도로 이 유럽 원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로 2016에서 또 한 번 우승을 꿈꾸고 있는 스페인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피파 랭킹 6위 스페인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바르셀로나 그리고 여러 클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정예 멤버들이 오늘 출전을 하고 있는데 몇몇은 빠져 있고 또 얼마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은 다소 빠져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케르, 카시아스, 아스필리쿠에타, 피케, 바르트라, 이니에스타, 모라타, 파브레가스, 베이린, 브루노, 다비드 실바, 모라타 그리고 놀리토입니다. 네, 스페인은 4-3-3 형태입니다. 최전방에 알바로 모라타, 좌우 쪽에 놀리토와 다비드 실바가 선택됐고요. 미드필더에 이제 브루노 소리아노 선수를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뒤로 빼면서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어쩌면 지금 이제 부스케스 정도는 빠져 있긴 하는데 멤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지는데요. 오스트리아 심판진입니다. 하랄트 레크너 주심이고요. 슈타우딩거 콜비치 부심 그리고 파르캄 대기심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장 기성용 그리고 스페인의 주장 카시아스가 만났습니다. 카시아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A매치가 160번이 넘었고요. 경기 앞두고 들어오면서 석현주 선수 만났는데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포옹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같은
소속팀에서 뛰고 있죠. 네, FC 포르투에서 카시아스 키퍼 그리고 석현 선수가 한 팀에 속해 있고 스페인 역대 국가대표 최다 출전 기록을 이 카시아스가 갖고 있습니다. 166경기입니다. 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윤석영, 김기희, 기성용, 홍정호, 장현수, 손흥민, 남태희, 지동원, 한국영, 황의조 선수, 김진현 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4-2-3-1로 출발을 합니다. 기성용 선수와 한국영 선수를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묶고요. 손흥민, 남태희, 지동원 선수가 공격 2선, 최전방이 황의조 선수인데 어제 훈련을 할 때 남태희 선수와 황국영, 기성용 선수의 중앙을 상당히 그 압박을 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라인을 뒤로 무르지 않으면서 앞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이 잘하는 것이 이제 공간이 벌어졌을 때 패스 축구이기 때문에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서 압박하는 전방 압박 전술을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슈틸리케 감독의 보관은 4-2-3-1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성용 선수가 하지만 이제 저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제 4-1-4-1도 주문을 했었는데 흐름에 따라서는 4-1-4-1 혹은 4-2-3-1 둘 다 가능한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어제 훈련을 할 때 최전방에 있는 황의조, 남태희 그리고 측면에 있는 손흥민, 지동원 선수에게도 아주 강력한 압박을 주문했던 슈틸리케 감독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선수는 10번의 남태희 선수입니다. 남태희 선수가 오늘은 측면이 아니라 세컨 스트라이커로 좀 위치해 있는데 얼마큼 오늘 이니에스타라든지 파브레가스 이렇게 위치한 미드필더 쪽에서 한국영, 기성용 선수 함께 눌러줄 수 있는지 만약에 남태희 선수가 풀어져 버리면 거기 압박이 안 돼요. 남태희 선수가 오늘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앙 압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조기에 공을 끌어냈을 때 스페인의 뒷공간을 노릴 만한 선수가 이제 황의조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에게 어제 슈틸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뒤로 계속 돌아가면서 피케, 바르트라 이 선수들과 싸워줘야 됩니다. 네, 자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래 가장 강력한 상대 오늘 스페인을 상대하겠습니다. 자 9월에 있을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앞두고 경쟁력을 시험할 기회를 오늘 아주 크게 맞이했습니다. 최강국 중에 가장 여러 번 만난 인상을 갖고 있는데 월드컵에서 3번 만나서 한 번은 우리가 웃고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졌었는데 오늘의 평가전은 어떨지 역대 평가전에서 우리는 스페인을 이긴 적이 없고 2번 모두 졌습니다. 4년 전에는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평가전인데 4골 내주면서 1대4로 크게 졌고요. 슈틸리케 감독도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 경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 스페인 선수들과 스페인 축구에게 한국 축구의 강점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스페인도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13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10승 2무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2무승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스페인을 가장 그나마 잘 상대했던 대한민국.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측면에서 지동원 선수와 황의조를 바라보면서 길게 때렸습니다만 바르트라에게 갑니다. 자, 좋아요. 황의조 좋은 압박 통해서 바르트라에게서 공을 뺏어냅니다. 황의조 하지만 바르트라가 다시 한번 되찾아갑니다. 장현수가 가슴으로 받아주고 짧은 패스 한국영과 이어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대표팀은 오른쪽 수비수는 장현수 선수가 계속 하고 있죠. 네. 아, 이거 위험해요. 자, 다비드 실바에게 공이 갔고요. 최전방으로 모라타가 뛰고 있습니다. 다비드 실바, 이니에스타. 자, 올려준 로빙 패스 하지만 홍정호가 공중을 일단 장악했습니다. 자, 이니에스타라든지 스페인의 미드필더에게 공간을 내주는 건 치명적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이 끊기는 걸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브루노 소리아노가 바로 한번 올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최전방에 알바로 모라타가 이어받았습니다. 최근에 알바로 모라타가 이적 시장에서 매우 핫한 선수입니다. 이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현재는 유벤투스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어떤 유럽의 빅클럽에서 이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히 아주 그 몸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뒷공간으로 공이 왔습니다. 자, 일단 측면을 보면 첼시에서 뛰고 있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은 엑토르 베이에린, 중앙 수비는 바르셀로나의 제라르 피케, 부동의 주전이고요. 바르셀로나의 동료 마르그 바르트라가 호흡을 맞추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르트라는 바르셀로나에서는 마체라노의 약간 뒤를 받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바르트라도 대표팀에서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선수도요. 높이도 좀 있는 데다가 후방 빌드업이 좋아요. 발로 시작되는 어떤 경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피케도 역시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 있잖아요. 뒤에서부터 축구를 하는 것이 바로 스페인 축구의 특징인데 미드필더와 또 뒤에서부터 볼을 풀어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네, 자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터치였는데요. 일단 끊어내고 다시 한번 앞쪽 연결합니다. 남태 앞 공간에서 이렇게 끊어내는 브루노 소리아노입니다. 16번을 달고 있는 키가 큰 브루노 소리아노, 세리오 부스케츠 대신에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공간 패스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이번에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들어갑니다. 놀리토에게 완전히 걸렸는데 지금은 김기희 선수의 커버 플레이가 아주 좋았네요. 네, 중앙수비 김기희가 지켜냈는데 지금의 뒷공간 스루 패스에 완전히 당할 뻔했습니다. 놀리토가 다시 한번 내주고 파브레가스 연결. 다비드 실바 돌아 들어갑니다. 실바 나가지 않았나요? 살려냈습니다. 네. 기성용 길게 차줬습니다. 조금 전에 박스 안쪽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초반이긴 한데 미드필더 쪽, 그러니까 한국영, 기성용 선수 라인 쪽에서 수비 라인 쪽 그 사이 공간,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 쪽도 좁혀야 돼요. 거기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다비드 실바, 사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비와 함께 이 콰트로, 이 후고네스라고 불렸던 선수들 아니에요? 공간만 열어지게 되면 완전히 창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윤석영 선수가 A매치에 출전해서 공을 만지고 있고요. 김기희, 한국영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잘 돌았고요. 여기 기회입니다. 열려 있어요. 자, 남태희가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지동원이 돌아 들어갑니다. 지동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를 크로스 넘겨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스쳐나갑니다. 자, 지동원 선수가 오늘은 오른쪽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사실 지동원 선수가 이제 주로 왼쪽에 많이 배치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오른발을 쓰는 지동원 선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공격 형태는 크로스에 대한 공격이 많아질 겁니다. 네. 자, 기성용이 이어받았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앞에 두고 기성용이 움직일 때 반칙 얻어냅니다. 좋아요. 네, 기성용은 파브레가스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함께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브레가스가 첼시에서는 약간 뒤로 빠지거나 혹은 올라간 빠지나요? 네. 자, PK 걷어냈고요. 자, 등지고 있는 손흥민, 알바로 모라타, 다비드 실바. 역시 전체적으로 스페인 선수들은 볼을 빼앗기지 않는 간수 능력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하지만 지금 높은 위치, 어제 이 훈련을 많이 했어요. 네. 라인을 뒤로 무르지 않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눌러주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홍정호의 패스를 한국영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왜 스페인이 강하고 공격적인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되냐면, 만약에 뒤로 내려갔을 경우는 스페인이 완전히 공간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조금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부터 상대의 공간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용 중앙 수비 사이에서 공을 만지고 있습니다. 자, 길게 측면 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장현수가 연결받았습니다. 장현수. 기성용 선수의 뒤쪽에서 길게 널러주는 거 좋았고요. 네. 기성용. 자, 장현수가 흘려주고 한국영이 기성용에게 넘겨줍니다. 손흥민 중앙 쪽으로 와서 공을 만집니다. 기성용 로빙 패스로 달려가는 공간 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출발하진 못했습니다. 스페인도 지금 상당히 미드필더 쪽을 아주 강하게 두고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볼을 소유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볼의 어떤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확실히 스페인의 공격이 무섭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공격을 할 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뒤에서부터 패스가 출발되는, 그러니까 패스 거리들이 전체로 좀 멀어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 베이에린 공 잃어버렸습니다. 기성용이 뺏어냅니다. 기성용, 다비드 실바의 압박을 피해서 뒷공간으로 밀어줍니다. 홍정호, 이니에스타가 다가옵니다만 지동원에게 빠르게 내주고요. 남태희 공 내려줍니다. 한국영. 자, 전방 압박 시도하고 있는 스페인인데요. 네. 자, 이 위치에서 공을 뺏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이 알바로 모라타도 사실 전방이긴 하지만 윙 플레이가 가능한 상당히 빠른 선수고요. 또 이 선 쪽에 있는 선수들은 볼 잡으면 그냥 그 킬러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빼앗기는 건 치명적입니다. 기성용. 자, 오른쪽으로 굴려주는데요. 이번엔 패스 미스가 됐습니다. 놀리토죠.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가 뛰고 있는데요. 주지 못합니다. 남태희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남태희 선수가 어제 저 훈련 많이 해서 좀 더 눌러줘야 돼요. 쉽게 볼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실바, 파브레가스, 브루노. 자, 파브레가스가 돌려봤고요. 스페인에서 샤비가 은퇴한 이후에 역시 미드필드에서 가장 많은 출전 숫자가 늘어난 것은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파브레가스는 유로 2012 결승 때는 아예 가짜 스트라이커도 봤잖아요. 네. 전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바의 헤딩이 있었습니다만 뒤로 흘러나온 공 장현수가 받았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남태희 쪽. 남태희 터치. 자, 헤딩으로 꺾어주는 황의조. 손흥민 돌려줍니다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황의조 선수와 석현준 선수 원톱 카드 중에 오늘 선택한 것은 이제 황의조 선수인데, 석현준 선수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긴볼 승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진해서 압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게 되면 빠른 속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현준보다는 발빠른, 빠져요. 좋아요. 네, 측면 쪽으로 빠르게. 이런 공격이죠. 자, 윤석영인데요. 이거예요. 윤석영 갑니다. 황의조. 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괜찮아요. 오늘 석현주 선수의 높이나 파워보다는 이거 또 끊었어요. 네, 다시 한번 끊어내고요. 남태희 찔러주고요. 됩니다. 슛! 깠습니다. 좋은 기회. 전방에서 끊어내고 빠른 공격 전환. 슈틀리케 감독이 의도했던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라인을 뒤로 물르지 않은 판단.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려고 했던 건 실제로 볼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스페인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 빌드업 들어가서 슈팅기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잘 만들었어요. 슈팅 때렸던 장면이 나와요. 자, 워낙 후방에서 공을 만들어가고 전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완벽한 스페인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전방에서 공을 뺏어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황의조 선수가 사실 결정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고요. 지난 시즌 K리그를 거치면서부터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압박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제라르 피케, 브루노. 자, 브루노 소리아노가 다비드 실바에게 공운반을 맡기고 연결받았습니다. 모라타입니다. 모라타. 네. 알바로 모라타 정말 이 성장 속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는 이 BBC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경쟁이 밀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벤투스로 건너가면서 기회 얻고 있고요. 물론 완전히 풀타임 아직 주전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 큰 경기 어떤 집중력은 정말 좋은 모라타입니다. 네. 자, 윤석영. 하지만 한국영에 주는 공이 끊겼습니다. 실바. 자, 비어있는 베예린에게 이니에스타 넘겨주는데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네, 이번엔 모라타를 잘 저지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뒷공간에서 박스 안쪽으로 치명적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조심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니에스타의 연결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군요. 몸의 자세가 사실 우리 골문 쪽으로 향해 있지 않다고 봤는데 여기서 그게 패스가 나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니에스타는 확실히 그 몸의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닌데 생각, 판단의 스피드가 너무 좋아요. 자, 다비드 실바가 준비하는 스페인의 코너킥 짧게 연결합니다. 헤딩 처리.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따라갑니다. 자, 지동원이 반대편으로 와서 압박을 해봤습니다. 반칙. 스페인의 프리킥. 자, 베예린이 굴려주고요. 아스필리쿠에타, 이니에스타. 자, 뛰고 있는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봤습니다만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김진현 키퍼가 잡습니다. 이게 바로 이 스페인 대표팀과 축구의 또 특징인데 확실히 알바로 모라타가 체전보다는 측면 쪽 지금 또 네, 이번에 끊겼는데요. 모라타 놀리토에게. 놀리토가 전진합니다. 반대편에 실바를 맞지만 끊어냅니다. 김기희. 오늘 또 우리 수비가 곽태희 선수가 아니라 홍정호, 김기희 중앙 수비를 구축을 했는데 두 선수의 특징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선수들, 김기희 선수도 측면 가능하고요. 홍정호 선수도 미드필더가 가능한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른 발을 잡기 위한 중앙 수비수 조합입니다. 네, 손흥민이 중앙에서 잡아주고요. 윤석영의 오버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영. 다시 한번 윤석영. 자리를 잡고 있는 스페인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입니다. 김기희. 기성용. 자, 김기희가 잡고요. 길게 반대편 뛰고 있는 장현수를 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장현수 머리로 살려내고 하지만 나갔어요. 아스필리쿠에타가 일단 건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인으로 전달됩니다. 잘 봤네요. 자, 김기희의 긴 패스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인도 꽉 조여놓고 있기 때문에 좌우 전환이 중요한데 네, 잘했고 기성용 중원에서 움직입니다. 파브레가스, 실바, 엑토르 베이린, 파브레가스, 실바 내려줄 때 이번엔 남태희의 반칙입니다. 네, 남태희 선수에게 저 주문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공격 전개도 전개지만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 두 명이 누르기에는 너무나 이 선수들이 볼 쳐도 좋고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태희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다비드 실바가 반대편에 베예린에게. 아스날에서 뛰는 이 선수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번 놓치면 바로 골문까지 질주합니다. 네, 원래 이제 카르발 선수가 선발이 됐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된 거죠. 네, 워낙 빠른 이니에스타. 선수예요. 이니에스타 실바에게 뒤로 내주고요. 돌아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잡고 있습니다. 실바 스루 패스 돌아섭니다. 빠르게 놀리토. 이니에스타 중거리 슛. 네, 쳐냈고요. 반대편. 네, 이번에도 아스필리쿠에타가 있던 장면 장현수가 내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역시 미드필드진들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놀리토도 정말 대단한데 이 선수가 이제 볼을 갖고 노는 능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양발로 방향 전환해가지고 접고 이 플레이가 좋은데 이 놀리토가 볼을 잡았을 때 접근을 하게 되면 벗겨나오고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주고 있어요. 좋은 태클이에요. 네. 하지만 윤석영과 손흥민의 호흡이 이번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뒷공간으로 그러니까 알바로 모라타가 측면 쪽으로 조금 도망갈 때 오히려 이선 쪽에 있는 놀리토,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가 뒷공간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미드필더 쪽에서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미드필드에는 오늘 기성용 선수와 한국영 선수가 있고 지동원이나 손흥민도 적극적으로 중앙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남태희도 많이 내려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를 남겨놓고 우리가 압박을 해서 끊어내게 되면 일단 측면 쪽으로 벌렸다가 측면 쪽으로 벌린 공이 상당히 신속하게 다시 이렇게 부르는 형태로 됐죠. 네, 이니에스타의 중거리 슈팅 장면이었는데 상당히 머리 치지만 아주 정확하게 때렸고요. 김진현 선수가 기다리던 공간으로 다행히 왔습니다. 김진현 골키퍼는요, 우리가 4년 전에 2012년 때 그때 스페인과 경기했을 때 그때 경기를 통해서 A매치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진현 선수가 좀 성장을 한 거죠. 네. 자, 무적 함대가 무적의 제국을 건설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유로 대회를 석권하고 그 이후에 남아공 월드컵 또 유로 2012까지.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약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놀리토, 이니에스타, 제라르 피케가 올라옵니다. 비에린, 자 속이고 뛰려고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압박. 다시 한번 피케, 파브레가스. 피케의 스타일은 상당히 전진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바르셀로나에서 피케가 저렇게 전진하게 되면 부스케스가 그 위치를 잡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위치에 이제 브루노 소리아노 선수 아니겠어요? 소리아노 선수가 얼마큼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피케가 저렇게 올라올 경우 우리가 볼을 끊어내서 그 뒷공간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속공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네. 피파 랭킹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매치 전적을 보면 대한민국도 16경기 무패입니다. 13승 3무고요. 스페인도 최근 경기에서 10경기 8승 2무로 상당히 좋습니다. 뒷공간인데요. 놀리토입니다. 놀리토! 네. 마지막 순간에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내보냅니다. 장현수입니다. 좋아요. 자, 장현수 선수의 오른쪽. 사실 우리가 차두리 선수 대표팀 은퇴 그리고 김창수 선수의 부상 이렇게 겹치면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중앙 수비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장윤 선수를 측면 쪽으로 빼놨는데 역시 수비력이 좋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까지 들어오면서 직접 골문 해결을 하고 있는 놀리토인데요. 가운데로 넘겨주고 헤딩! 네, 하지만 흘러갑니다. 이 놀리토 선수가 지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에서도 2골 기록을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칩샵도 있었고요. 이 바르셀로나 이제 출신이고 셀타비고 시절에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지도를 받기도 했었던 선수인데 상당히 기술이 좋아요. 측면 쪽에 출발하지만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네. 왼쪽 측면에 서 있는 놀리토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7번 알바로 모라타. 이 선수는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인데 현재는 유벤투스에 가서 뛰고 있고 정말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이번 시즌 맡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브루노, 비에린, 피케 길게 때려주는데요. 이번에도 놀리토 쪽입니다. 놀리토 연결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니에스타 다가오는데요.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내려준 공 황의조가 잡아냅니다. 남태희와의 호흡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이번엔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니에스타가 전진합니다. 찔러주고요.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다행입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공을 이어받는 장면에서 전진된 상태에서 공 받았습니다. 네. 옵사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더 빠른 중앙 수비수 2명을 선택을 했는데 역시 알바로 모라타도 9번의 어떤 형태의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10번과 9번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는 9.5번 스트라이커의 어떤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라인 밟고 뛰는 게 아주 좋네요. 네. 뭐 스페인 대표팀이 세계 최고의 미드필드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수만큼은 세계 최강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따라다녔었는데 네. 그런 고민이 이번 유로 2016 앞두고도 나타났습니다. A매치의 부동의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가 그리 많지가 않고 A매치 10경기를 채 뛰지 못한 선수들이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페르난도 토레스, 디에고 코스타 다 이번에 탈락이 됐죠. 그래서 아두리스의 발탁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건 아마 스페인 대표팀이 이번에 유로 2016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파 이탈리아컵 결승전에서 연장전 결승골을 터뜨리고 또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골을 터뜨릴 정도로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라타도 이 첫 번째 퍼스트 터치감이 상당히 좋고요. 측면 쪽으로 벌린다든지 연계 플레이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한국영 전진하면서 지동원에게 오늘 중원 쪽으로 많이 와주고 있는 지동원입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지동원 하지만 공 흘러나갑니다. 다비드 실바 뛰고 있는 이거 모라타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김진현 키퍼가 적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영. 김진현 골키퍼의 특징이 이제 볼 소유라든지 후방 빌드업이 좋은데 잘 나왔습니다. 네, 지동원 선수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동원. 자, 바로 가운데 던져줍니다만, 네. 자, 바르타라 그리고 황의조입니다. 카시아스의 펀칭. 장현수 가슴으로 받고 일단 기성용에게 배급을 맡기고 있습니다. 손흥민. 자, 한국영 측면 뿌려줍니다. 윤석영. 지동원. 자, 남태희가 한번 출발해봤지만 주진 못했고요. 자, 세스크 파브레가스와 오늘 같은 위치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기성용입니다. 윤석영 살짝 내줍니다. 지동원. 피케가 측면에 나와서 막고 있습니다. 지동원 돌아 들어갈 때 반칙입니다. 좋은 위치의 프리킥. 네, 진짜 좋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슈텔리케 감독 체제에서 2차에서 월드컵에서 치르고 평가전 다른 팀들 와서 불렀을 때하고 오늘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요. 그동안의 경기들이 우리가 전체로 경기를 지배하고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이런 경기였다고 한다면 확실히 상대가 강하다 보니까 수비하고 압박하고 역습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손흥민이 준비하고 있는 프리킥입니다. 좋은 위치. 바로 걸려요. 반대편으로 좀 길게 흘러갔습니다. 자, 빠르게 다가오면서 네. 황의조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만 뒤에 기다리는 선수에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움직임이 무서운 건 장신이면서도 이렇게 발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헤딩볼을 따내는데 상당히 능력이 좋다는 거죠. 네. 피케. 파브레가스. 실바. 베린. 다시 한번 제라르 피케. 그래도 남태희 선수가 지금 브루노 소리아노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네. 브루노 선수가 이제 왼발잡이 아주 전형적인 선수고 뒤쪽에서 갈라주거나 전진 패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 이제 이 브루노 소리아노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비아레스의 움직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베린 속에 놓고 들어갑니다만 윤석영 선수 공간 잘 잡았습니다. 윤석영. 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베린 빼냅니다. 기성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젠. 네, 윤석영 길게 차주는데요. 황의조가 측면에 와서 가슴으로 받아줬습니다. 자, 브루노의 높이가 좋군요. 파브레가스가 넣어주는데요. 끊어낸 윤석영 돌아섭니다. 손흥민 멈춰 세워놓고 좋은 소리예요. 잘 빼줍니다. 네. 윤석영. 손흥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첼시 이 파브레가스를 많이 상대해봤고요. 다비드 실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또 합류했기 때문에 오늘 지동원 선수의 위치 변화도 있었고 지동원 선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연말에 되고 그 다음에 소집되진 않았어요. 소속팀의 배려 차원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술적인 포지션 이동이 일어나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반년 만에 A매치를 뛰는 것이고 지동원 선수도 반년 만에 역시 이거 위험해요. 그런데요. 자, 다비드 실바가 올라갑니다. 실바 접어놓고 왼발 슛! 굴절됩니다. 김진현 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이제 스페인도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서 경기하고 네, 이번에도 세스크 파브레가스 끊어내고요. 브루노, 베린. 스페인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또 패스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어떤 터치감들이 뛰어나군요. 네, 상당히 간결하게 들어갑니다. 무리하지 않나요? 자, 실바가 내려오면서 공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한국영이 계속 실바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황의조가 따라갑니다. 제라르 피케, 브루노, 바르트라. 자, 마르그 바르트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스페인이 이렇게 계속 짧은 터치를 하는 것은 한국 대표팀의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려서 비어있는 공간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네. 파브레가스 쪽으로 왔고요. 손흥민이 바짝 붙었습니다. 실바. 이런 압박이 자, 손흥민이 좋아요. 끊어냅니다. 기성용. 일단 김진현 키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모라타가 달려오는데요. 측면 쪽으로 남태희가 받아주고 장현수 잘 공간 빼줬습니다. 자, 뛰어야죠. 네. 네, 한국영 선수가 지동원 선수의 질주를 기대해봤는데요. 이번엔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격 2선 선수들이 그래도 계속 내려오면서 위아래에서 함께 압박을 해줘서 공간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이 브루노 소리아노도 비아레알에서 원클럽맨으로 10시즌이나 뛰었던 선수고요. 뭐
부스케츠가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인데 백업 멤버로서 뭐 이만한 선수는 사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뭐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백업입니다. 네. 자, 나오나요? 측면 쪽 나갑니다. 장현수 가운데 아, 밀어주고요. 좋은데요. 손흥민 네. 원투수로 내주고 신동원이죠. 신동원 걸렸어요. 슛! 황의조의 슈팅인데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움직임 참 좋잖아요. 많이 뛰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이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다이렉트 슈팅, 뭐 발리라든지 아주 간결하게 그대로 살려서 슈팅하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네. 하지만 뭐 그 사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좋고 특히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데 자, 이 A매치에서는 아직 이 황의조 선수가 많은 골을 터뜨리진 못하고 네. 있고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 딱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K리그에선 지난해 득점 랭킹 3위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이 국가대표 경기를 펼칠 때도 황의조에게 좋은 기회도 많이 나오고 좋은 장면, 좋은 슈팅까지 많이 연결되는데 네. 골망을 흔드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하고는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는 사이인데 네. 이런 어떤 호흡적인 측면들이 잘 올라가기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파괴력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케 뛰고 있는 모라타를 봤는데요. 길게 하지만 잡고 있는 김기희. 홍정호 선수도 그렇고 김기희 선수도 그렇고 높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독일 진출을 위해 그래도 가장 많이 뛰어줬어요. 네, 이니에스타가 공간 파고들고 있습니다. 찔러주는데요. 하지만 막아냅니다. 이니에스타는 확실히 뭐 경기 때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셨겠지만 확실히 몸의 자세가 이렇게 골대 쪽이나 줘야 될 패스 동료에게 향해 있지 않은데 패스가 나가요. 그러니까 몸의 자세는 완전히 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패스가 나간다는 거죠. 네, 역시 패스 마스터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라르 피케가 따라가고 있고요. 마르그 바르트라. 피케. 일단 달려들진 않고 뒤에 남아서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바르트라. 이니에스타. 반대쪽 보네요. 자, 베예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와의 경기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른 엑토르 베예린입니다. 네. 오늘이 A매치 두 번째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카르바알에 이제 부상이 있기 때문에 발탁이 좀 됐고요. 자, 실바가 비어 있는데요. 네. 실바 그대로 올라갑니다. 실바 김기희가 막고 있습니다. 실바 네, 다리 사이로 빼내려고 했습니다만 막아내는 홍정호. 파브레가스의 원터치. 베예린. 파브레가스. 브루노. 남태희. 자, 난테이의 적극적인 압박 좋았는데요. 압박을 그대로 피해내면서 이니에스타에게 연결합니다. 전체 패스를 통해서 팀 탈압박도 좋지만 개인들의 탈압박이 정말 뛰어나네요.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 경로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들이 가볍습니다. 네.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네요. 피케. 파브레가스. 한국영 선수가 남태희 선수의 위치까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성용 선수는 한국영 선수보다 한두 걸음 뒤에서 센터백들을 지키면서 후방 빌드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뭐 포 리베로의 개념이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고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해서 커팅을 하기도 하고. 네, 이번에도 스루 패스 시도를 바로 후방에서 브루노가 시도했는데요. 막혔습니다. 빠르게 손흥민의 빠르게 원터치 잡아내고 남태희. 자, 오른쪽 측면으로 자, 파고듭니다. 이거는 남태희 좋은 연결해줘야 기회입니다. 남태희. 하지만 이 패스를 이니에스타가 끊어내는군요. 지동원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자, 뒷공간은 잡아내고 있는 홍정호입니다. 지금의 중앙 수비수의 위치는 아주 좋았습니다. 홍정호 선수가 앞쪽에서 경합 들어갈 때 김기희 선수는 뒤로 빠져서 볼이 흐를 것을 대비를 했는데 좋은 움직임이 나왔네요. 네. 김기희 그리고 홍정호 일단 뒤로 내줍니다. 홍정호 선수는 지난 시즌 독일 아욱스부르크에서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네. 독일로 이적한 이후에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홍정호 선수가 사실 런던 올림픽 때도 다쳐서 못 가고 거의 보면 매 시즌 다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은 좀 좋았습니다. 네. 출전 시간도 상당히 많았고요. 사실 홍정호 선수가 좋은 그 수비수인 것은 홍정호 선수가 기본적인 피지컬도 좋은데다가 이 선수는 미드필더까지도 보잖아요. 예전에 대표팀 할 때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워놓은 적도 있었는데 이 발밑의 어떤 볼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도 있어요. 네. 파브레가스 가운데로 와주고 있는 실바인데요. 하지만 패스가 너무 강했습니다. 베이린에게 운 좋게 굴러갑니다. 파브레가스. 브루노. 이니에스타. 자, 측면에
놀리토에게 전달됐습니다. 놀리토가 뚫어주는데요. 아스필리쿠에타. 자, 모라타. 잡아야 돼요. 자, 파브레가스 그리고 베일이 막아냅니다. 김진현의 성공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 엑토르 베일린의 킥은 완벽하게 골문 안쪽을 향하는 유효 슈팅이었는데요. 김진현 네. 키퍼의 집중력 돋보였습니다. 베일린의 슈팅은 지금 발등이 아니라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 때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왼쪽 모서리를 겨냥해 때렸는데 좋은 반응 보여줬습니다. 김진현 선수. 네. 하지만 슈팅 장면까지 물 흐르듯이 연결됐던 스페인의 패스 축구 좋았는데요. 자, 코너킥 그대로 날아옵니다. 높은 공간에서 장현수 선수가 PK를 마크했고요. 흘러나간 공을 다비드 실바가 잡았습니다. 브루노. 자, 놀리토가 이번엔 중원까지 와서 마크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세스크의 자리를 메워줬습니다. 이니에스타의 오빙 패스. 하지만 김진은 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자, 이번엔 역습을 좀 기대해볼까요? 남태희 강을 받았습니다. 지동원 빠집니다. 지동원 빠져요. 지동원 오른쪽 측면 빠지고 지동원 열렸어요. 자, 지동원 쪽으로 좀 길게 갑니다. 지동원 잡을 수 있어요. 살려냅니다. 아스필리쿠에타를 상대합니다. 지동원 가운데 좋은 넘겼습니다. 판단. 네. 손흥민. 박스 안쪽에서 잘 잡았는데요.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손흥민 선수 맞았다는 판단이군요. 네. 아스펠리쿠에타와의 싸움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역시 볼을 끌어냈을 때 반대쪽으로 전환하면서 지동훈 선수에게 공간을 열었던 그 시도, 바로 어제 이제 훈련을 계속 끊어내면 측면 그래서 다시 한번 중앙 쪽 리턴, 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빠른 전개 좋았습니다. 네. 지동원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반대편인 오른쪽 측면에서 윙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네. 또 수비를 할 때 또 중원 쪽으로 가담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역시 이제 오른발잡이 지동원 선수의 오른쪽 배치 역시 크로스죠. 네, 모라타인데요. 모라타가 밀고 들어갈 때 이번에는 김기희의 반칙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상대에게 내줍니다. 지금 사실 스페인 대표팀은 누가 차도 그냥 스페셜리스트예요. 워낙 프리킥을 잘 때리는 선수들이 많아서. 자, 스페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 우리 입장에선 긴장을 해야 될 만한 위치가 네. 되겠습니다. 일단 실바가 왼발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오른발로 때린다면 파브레가스입니다. 네. 오른발에 파브레가스 그리고 왼발에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가 다시 한번 공을 슬쩍 만져봅니다.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충분히 직접 봅니다. 네. 실바 그대로 왼발 슛! 들어가는군요. 자, 다비드 실바가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스페인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왼발 프리킥으로 자, 키퍼가 반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크로스바와 골대 사이 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당히 좋은 프리킥을 찼습니다. 지금 이 프리킥은요, 코너 자체 위치도 정말 대단했지만 속도가 무서웠어요. 저렇게 지금 휘어들어가는 궤적이 나오는데 속도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프리킥입니다. 네. 자, 수비벽에 쓰지도 않았고 그냥 크로스바와 골포스트 만나는 지점 구석을 살짝 스치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뭐 그야말로 완벽한 프리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실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선수들이나 김진현 키퍼가 너무 크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잘 때린 프리킥이에요. 네. 정말 다비드 실바 왼발 대단하군요. 자, 아쉽게 선제 실점을 스페인에게 내줬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작년에 있었던 동아시안컵 일본과의 경기에서 한 골을 실점한 이후에 뭐 쿠웨이트와의 몰수 경기까지 포함하면 10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무실점 기록이 오늘 또 깨졌습니다. 사실 상대가 스페인이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무실점 경기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오늘 스페인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경기가 타이틀이 걸린, 예를 들어서 올림픽 본선, 네. 자, 지금 김진현 키퍼 자, 위험한데요. 뒤에서 버네가스. 이런 실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장현수 선수가 키퍼에게 백패스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게 너무 짧게 가고 말았고 전방 압박을 하고 있던 놀리토와 모라타에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결국은 파브레가스에게 내주고 말았고 이 연속 실점을 하고 합니다. 지금 장면은 좋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장면은 그렇죠. 지금도 수비 쪽에서 내주려고 하다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버렸는데요. 자, 무실점 기록이 깨지자마자 연속 실점을 했는데 이 모라타 선수의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진들과 키퍼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장현수 선수가 약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헤딩 패스를 하면서 김진현 키퍼가 결국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키퍼가 좀 반응을 해서 잡을 수도 있는 장면으로 좀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실점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멤버가 실수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실점 이후에 약간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 자, 연속 2골 실점은 좀 아쉬운데요. 자, 프리킥, 프리킥으로 인한 실점은 상대를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좋은 장면이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장면은 우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하면 안 되고요. 줄 수밖에 없는 실점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뒷공간에서 패스 연결 바르트라, 아스필리쿠에타, 브루노. 네, 백패스가 좀 약했습니다만 바르트라가 살려냅니다. 제라르 피케. 자, 전방 압박 할 때는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면 압박이 풀려버립니다. 네, 베이린, 모라타. 모라타의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플레이 덕분에 두 번째 골도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베이린이 자신의 장긴 스피드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공간을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탈압박이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두세 명이 에어싸도 거기서 벗어나면 다른 공간은 공간이 열려버려요. 윤석영. 자, 내려오면서 황의조가 받아주고 있고요. 손흥민, 김기희. 자, 일단 전방에서 탈출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유로 2016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에 속한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유럽 전체가 이 우승 후보가 과연 대회 막판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언론이 오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지금 저희 중계석 좌우로도요. 여기 영어와 스페인어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로 2016 본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니에스타. 자, 난테이가 붙어 있고요. 다비드 실바 내려와 줍니다. 지동원 그대로 뜁니다. 지동원 속에는 올라갑니다. 지동원. 자, 아스필리쿠에타 쪽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네, 브루노가 커버 플레이를 해주는군요. 브루노 소리아노가 일단 공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장현수가 던질 채비합니다. 지금 우리 선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다 확보해 줘야 될 겁니다. 지금 합류되어 있는 주세종, 이재성, 이용, 정우영, 정성용 이런 선수들이 소속팀과의 경기 때문에 좀 늦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됩니다. 네, 손흥민 뚫어주는데 황의조 쪽으로 공 갔습니다. 자, 이거 나왔고요. 윤석영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영 중앙 쪽 이동합니다. 윤석영 손흥민 들어주고요. 여기서의 패스가 좋지 못하군요. 자, 손흥민 앞쪽 공간으로 때려줬더라면 좋은 기회가 열릴 뻔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역습 위기를 맞이합니다. 실바입니다. 실바. 좋아요. 네. 자, 좋은 수비 보여주는 김기희. 자,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윤석영, 남태희, 손흥민, 한국영. 자, 기성용에게 남태희. 자, 기성용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전방에서 공격을 만드는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후방에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 헤딩 연결 바르트라가 얻어냅니다. 자, 이번에 뛰고 있는 모라타인데요. 몸싸움 홍정호. 자, 잘 이겨냅니다. 헤딩으로 내려주는 장현수, 김기희, 기성용. 자, 기성용 굴려준 공 손흥민. 좀 받기 어렵습니다만 반칙 얻어냅니다. 네. 좀 떨어진 위치에서 놀리토의 반칙입니다. 어제 또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프리킥에 대한 약속 많은 훈련들을 했는데요. 지금은 바로 가긴 어렵고 어떤 약속 패턴에 따른 어떤 공격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흥민이 몸을 일으켰고요. 직접 프리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스 바깥쪽에 선수들이 몰려 있는데 이제 달려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홍정호 선수도 높이가 이제 절정의 감각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네. 김기희. 하지만 방향을 꺾었을 때 받을 만한 선수가 너무 달려가. 자, 남티 좋은 위치 끊어냅니다. 좋습니다. 남티 잡아놓고 자, 볼펜이 살아있는데요.
황의조에게. 네, 황의조. 늦어요. 이거 가야 돼요. 네. 때려야죠. 슛. 네. 흘러나갑니다. 아, 이게 무서워. 이거 지연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른 공격은. 자, 실바가 잡아놓고 이니에스타. 아, 스페인이 이 경기를 운영을 하는 속도감, 그러니까 빠르게 갈 때와 템포를 늦춰가지고 빌드업을 계속하면서 틈을 찾아야 하는 이런 판단들이 경기를 참 매끄럽게 잘하네요. 비아레알의 브루노. 자, 첼시의 파브레가스입니다. 모라타 측면 흘려주고요. 자, 지금은 나오나요? 놀리토에게 나와요? 위험한 공간인데요. 놀리토 실점하는군요. 3대 0이 됩니다. 지금은 완벽한 스페인의 역습에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대처하면서 결국 세 번째 골을 전반전에 내주고 마는군요. 지금은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공간으로 일단은 상당히 애매한 공간, 우리와 수비와 골키퍼의 애매한 공간이긴 했는데 좀 더 김준혁 골키퍼가 과감하게 판단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오다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종 수비가 붕괴된 상태에서는 이제 키퍼가 적극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장면보다는 그 앞에, 그러니까 김진현 키퍼가 나오던 장면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서버렸어요. 그 우리가 두 번째 장면에서 헤딩 볼이 떨어졌는데 그거 나가다가 볼을 잡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볼이 튕겼잖아요. 그 장면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오다가 주춤해버렸던 이 판단들이 좀 아쉬웠네요. 네. 자, 전반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10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다가 이제 세계 최강 스페인을 만나서 한 번에 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페인이 강하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가 만든 공격보다는 수비 쪽이라든지 약간 미스들이 좀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든지 메이저 대회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와 한 조에 편성될 가능성도 있고 또 토너먼트에서 만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런 실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경기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아까 그 실점한 이후, 특히 두 번째 실점을 조금 쉽게 해준 이후에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좀 더 경직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너무나 힘없이 무너진 이후에는 사실 월드컵 종료 이후에 슈트레케 감독이 부임을 해서 아주 끈적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수비에 대한 훈련을 어제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네. 또 뒤로 돌죠. 자, 뒷공간으로 때려줍니다만 이번엔 옵사이드입니다. 네. 자, 모라타가 좀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윤석영, 기성용이 소유를 해주면서 윤석영에게 측면으로 다시 한번 갔습니다. 하지만 에어사입니다. 기성용에게. 자, 스페인의 압박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희, 윤석영, 이번에도 에어사이는데요. 자, 뚫어줍니다만 바르트라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선적인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가지고 스페인의 수비 라인을 뚫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직선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갈라놓는다? 방향을 두세 번 전환하면서 계속 꺾고 들어가서 이 라인을 깨야지 지금처럼 그대로 밀고 들어갈 경우는 이 라인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후방위 쪽에 있는 선수들도 이제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타이밍 있는 패스들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모라타가 건드릴 때 손흥민이 내려왔고요. 윤석영. 자, 빠르게 줄만한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기희. 지금 우리 전반전 지금까지 흐름은 남태희 선수가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나오지만 공격 작업을 할 때 그 정말 중요한 위치잖아요. 바로 포백과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한 선수가 남태희 선수인데 여기서 볼을 소유해서 나가는 패스가 없다 보니까 다 우리 패스들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의 위치에서 볼을 잡고 움직이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장면 좀 아쉽습니다. 남태희에게 공이 갔습니다. 남태희. 자, 놀리토의 압박을 피해서 기성용에게 공을 건네줍니다. 다시 한번 남태희. 한국영의 패스. 자, 전진 패스가 일단 손흥민에게 갔고요. 장현수. 아스필리쿠에타를 상대하면서 손흥민에게. 손흥민. 한국영 밀어주고 원터치로 남태희. 하지만 공 뺏깁니다. 파브레가스. 자, 비어있는 선수에게 내주고 있는데요. 놀리토. 파브레가스. 올라와 있네요. 자, 오히려 제라르 피케가 최전방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네, 이번엔 패스가 좋지 못했고요. 역습 기회. 이거 기회. 기성용. 숫자 자, 싸움 황희조가 괜찮아요. 받아주고 기성용이 이거 전진하고 괜찮아요.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지동원에게 내줬습니다. 지동원 가운데 황희조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많은 기성용 선수들이 다가설 들어갔는데요. 필요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지동원, 윤석영, 중앙 쪽 이동, 윤석영 뒤로 빼줍니다. 기성용이 모처럼 전진했습니다. 올려줍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바르트라. 장현수, 손흥민. 다시 한번 장현수에게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손흥민, 기성용. 하나 가나요? 자, 중거리 시도를 하지 않고 일단 내주는데요. 한국영. 자, 반대편으로 열었습니다. 장현수, 손흥민, 기성용에게. 자, 수비진이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인인데요. 장현수의 크로스 시도 막혔습니다. 지금 수비할 때도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까지 다 내려가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 위치에서 중거리 슈팅 공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법하기가 쉽지 자, 않네요. 던져주고요. 남태희. 자, 스필리크의 수비 그리고 장현수가 깔아줍니다. 기성용. 네, 때리지 못했고 태클에 걸렸습니다. 반칙 아닙니다. 김기희. 자, 반대편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윤석영. 지동원. 한국영. 자, 윤석영이 공 잡고 슬쩍 내주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영. 자, 넣어줄 만한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황희조가 돌아 들어갑니다. 황희조. 자, 그래도 이거. 네. 자, 다리에 걸렸지만 힘이 실리긴 어려웠습니다. 또 바로 가네요. 네. 기성용. 자, 장현수에게 공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반칙 얻어냈고요. 윤석영, 지동원. 자, 조금 전의 장면이었는데 이 황희조가 박스 안쪽에서 공을 만지면서 윤석영까지 전달이 됐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기성용, 지동원에게. 자, 남태희와 윤석영 선수가 계속 공간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남태희가 좀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윤석영. 아, 스페인의 수비가 워낙 공간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어렵군요.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다비드 실바에게 선제 실점을 내준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두 골을 내주면서 3대 0으로 우리가 뒤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